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과 이란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의 경기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명단을 보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공격 라인의 이동경, 중원의 황인범, 좌우 풀백의 홍철과 이용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이동경의 대체자로 뽑혔던 나상호, 그리고 중원에는 김진규와 백승호까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대표팀에서 하차했습니다. 코로나로 대표팀에서 빠진 정우영, 나상호, 김진규, 백승호 대신에는 남태희, 조영욱, 고승범, 원두재가 새롭게 발탁되었지만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이 주전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도 현재 대표팀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울산현대 소속인 김영건, 김태환, 조현우는 현재 대표팀에 포함되어 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울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격리를 하던 선수들이고 특히 김태환과 조현우는 코로나로 대표팀 훈련에 늦게 참여했던 만큼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재 대표팀의 베스트 11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황인범 한 선수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표팀은 황인범의 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서 벤투 감독의 고민은 황인범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백승호, 그리고 황인범의 대체자로 뽑혔던 김진규가 코로나로 동시에 대표팀에서 하차했기 때문에 정우영 옆자리에서 뛸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승호와 김진규 대신 곧바로 고승범과 원두재가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대체 발탁으로 뽑힌 두 선수가 주전으로 경기에 뛸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이때 벤투 감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선에 있는 권창훈이나 이재성을 내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창훈이나 이재성은 정우영의 옆자리에서 뛰기에는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중원에 변화를 줘서 정우영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고 그 앞에 권창훈과 이재성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형은 권창훈과 이재성이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인 만큼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황인범의 자리를 두 선수가 얼마나 잘 대체해줄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 또한 부상이나 징계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최전방의 타레미, 왼쪽의 자한 바크시, 중원에는 브렌트포드에서 뛰는 고도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나올 수 없고 중원에 에자톨라에 있는 경고 누적, 오른쪽 풀백인 모하라미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한국보다 빠지는 선수의 숫자는 적지만 이란이 한국보다 좋지 않은 것은 빠지는 선수들이 모두 팀에서 주전급 선수들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란은 한국과 경기를 앞두고 주전 라인업을 크게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전 중앙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호세인 카나니가 자국 리그에 있는 에스테크랄의 팬들을 모욕하는 영상을 개인 SNS에 올렸다가 이란 축구협회로부터 A매치 2경기 징계를 받아서 이번 경기를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란 대표팀에 빠지는 선수가 많고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경기는 중요한 경기라서 카나니의 징계를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해서 친선 경기 2경기로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드컵 예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는 카나니가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플랜 A 그리고 플랜 B까지 수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평소에는 타레미와 아즈문이 투톱에 배치되는 4-4-2 전형을 쓰지만 두 선수 중 한 명이 경기에 나올 수 없으면 이란은 고도스를 투입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고 4-3-3 전형으로 경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고도스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또 다른 전술 변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주전 선수도 많이 빠졌고 원정 경기라서 좀 더 수비적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두는 4-2-3-1 혹은 4-4-1-1 전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한바크시가 없는 왼쪽 측면에서는 아미리가 한 칸 높은 위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미리의 자리에는 누라프칸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하라미가 없는 오른쪽에는 에스마일리 파르라는 선수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선수는 국가대표 경력이 없는 선수라서 중앙 수비수인 호세이니가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 만큼 호세이니가 오른쪽에서 뛰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누룰라이를 중심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인 사클라르가 출전하고 앞선에는 아테네에서 뛰고 있는 하지사피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이 수비라인을 깊숙하게 내리면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고 공격은 아즈문, 아미리, 하지사피, 골리자데까지 앞선에 위치한 4명의 선수에게 의존하는 극단적인 역습 축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란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가 이번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이란 선수들이 밀집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공격 숫자를 늘려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황의조를 중심으로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까지 공격 라인에 위치한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란의 신체 조건과 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한국은 황의조를 제외하면 박스 안에 제공권이나 버티는 힘이 좋은 선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이란의 수비 전략에 고전했던 것도 언제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벤투 감독은 공격 라인에 변화를 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3-3 전형이 아니라 조규성을 투입하면서 황의조와 조규성으로 이어지는 투톱을 만들고 4-1-3-2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황의조와 조규성을 중심으로 손흥민, 이재성, 권창훈 혹은 황희찬이 박스 안으로 움직이면 이전과 다르게 박스 안에서 제공권이나 힘의 강점이 있는 선수가 조규성과 황의조까지 두 선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이란의 밀집 수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1-3-2 전형은 수비적으로 중원에 정우영 한 선수만 남는 전형이라서 이란을 상대로 벤투 감독이 공격에 집중하는 전형을 시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을 때 이란이 예측하기 힘든 공격 패턴으로 이란의 수비에 허를 찔러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김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벤투 감독은 공격 상황에서 김진수를 측면 지역으로 올리기보다 왼쪽 측면 공격수를 측면으로 빼고 오히려 김진수에게는 중앙으로 침투하는 언더래핑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난 경기를 보면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이재성이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할 때 김진수는 오히려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리아전에서 김진수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직접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성공했는데요. 김진수의 강점 중 하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격적인 위치 선정이 뛰어나다는 것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오히려 김진수를 중앙으로 침투하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수는 전북에서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따라서 지난달에 있었던 시리아전의 히트맵을 보면 김진수는 터치라인 끝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움직여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번에도 손흥민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순간적으로 김진수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란이 예측하지 못하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란의 역습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선수는 당연하게도 김민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창훈이나 이재성이 공격에 가담하게 되면 김민재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정우영의 수비를 도와줘야 하고 이란이 역습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김태환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란은 아즈문이나 아미리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동선을 가져갈 텐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내려와서 측면 공간까지 커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민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보이긴 하지만 한국이 월드컵 예선 내내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김민재가 넓은 공간을 완벽하게 막아줬기 때문이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아즈문이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김민재의 수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란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김민재의 역할이 대표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한국과 이란의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경기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란과의 최근 전적이 7경기에서 3무 4패로 매우 좋지 않고 가장 최근에 이란을 이긴 것이 2011년 아시안컵 8강에서 연장전 끝에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11년이 넘게 이란에게 승리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대표팀이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서 최고의 흐름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